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합격의 법학원에서 무역 영어랑 무역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 거창하게 2차 합격 4개월 전략 설명회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실제로 한 4개월 정도 남은 현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개월 합격을 위한 전체적인 공부 방법론, 현재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채점평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뿐이 아니라 여태까지 채점평 했던 것, 어떻게 출제위원분들이 또 채점을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채점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좀 해본 다음에 각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모의고사 활용 방법 그리고 4가지 순서로 해가지고 한 4꼭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4개월 남았습니다. 자,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자, 먼저 공부 범위를 이제는 더 이상 절대 넓혀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2020년도, 2021년인데 기본, 심화, 기출풀이 등등 1년의 스케줄로 계속 맞춰 넓혀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 오셨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1월부터 모의고사 일반적으로 8분의 1 범위로 시작을 하죠. 이 모의고사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더 이상은 진짜 범위를 넓혀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여태까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이제 점점 마무리 지어가는 그러한 단계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으로 자꾸 집어넣는다?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정리도 잘 안 될 뿐더러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절대로 공부 범위를 넓히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시점은 벌써 2월이 거의 다 지나갔고 이제 곧 3월입니다. 3월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3월 달부터는 4분의 1 범위죠. 4분의 1 범위 들어가고 이제 4월 달 2분의 1 그 다음에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범위를 넓히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게요. 그리고 1월, 2월 달이 8분의 1 범위 때 지금 거의 이제 2월이 끝나가기는 하지만 1월, 2월을 얼마나 잘 보냈느냐 8분의 1 범위일 때는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조금 있거든요. 조금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1월, 2월 달이었습니다. 자, 1월, 2월 달에 암기를 철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 분들은 3월부터 실력이 이제 1월부터 2월, 3월이 있으면은 자, 1, 2월을 성실하게 보내신 분들은 3월 달에 실력이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부 상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모의고사를 보실 때도 점수가 잘 나올 테고 그러다 보면 신이 나서 더 공부를 하게 마련입니다. 자, 근데 1월, 2월 달에 이미 다 지나갔죠. 거의 다 지나갔는데 3월 지금 이제 3월 4분의 1 범위가 모의고사 시작이 될 텐데 늦었느냐?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자, 3월 달이 여러분들이 이번 올해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제 실력을 끌어올리실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찬스다. 3월이 지나가면 더 이상은 3월까지도 공부를 열심히 어느 정도 정립이 안 됐다 하면은 이번 올해 시험은 4월, 5월 너무 임박합니다. 자, 이제 3월이 이제는 진짜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라도 1월, 2월 달 공부가 좀 부족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공부 범위 축소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하루의 공부 마감 시간
일정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그래도 지금 우리 시험을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이라면은 최소 하루에 순 공부 시간으로 정말 최소 8시간,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10시간, 12시간, 14시간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순 공부 시간으로 12시간은 솔직히 좀 힘들죠. 하지만 한 10시간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고 최대한 순 공부 시간 절대적인 양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인지라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10시간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가지고 어떤 날 공부를 하시다가 약간 좀 방황을 할 수도 있겠죠. 늦잠을 잤어요. 만약에 오늘 나의 원래 공부 시간은 아침 10시, 9시 시작인데 늦잠을 자가지고 점심때쯤 점심을 먹고 뭐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본인이 공부하는 장소에 도달을 했다. 자, 오늘 내가 오전에 공부할 어떤 범위가 있었겠죠? 계획을 했던 범위를 내가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 공부를 채우기 위해 밤을 더 늦게, 오늘 내가 낮 1시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밤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해야지.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슬럼프가 옵니다. 슬럼프. 그러니까 하루하루 점점 밤 시간에 공부하는 게 길어지고 하다 보면은 낮과 밤이 바뀌고 또 새벽 공부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게 결국에 또 슬럼프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10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본인이 공부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11시까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오늘 1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똑같이 11시에 마무리를 지으세요. 웬만하면은 공부를 마치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마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시고 대신에 다음날 뭐 조금 전날에 부족한 부분을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내가 전날 달성하지 못한 그런 계획 부분이 있다면은 다음날에 조금 더 몰두해가지고 차라리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벽형 공부를 또 뭐 사람마다 또 이게 나는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공부가 잘 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거의 새벽에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이게 낮 시간에 공부하고 밤에는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의고사 점수에 1, 2, 1, B 하지 말자. 자, 지금 대부분 8분의 1 범위로 모의고사를 보고 있으실 텐데 이게 8분의 1 범위까지는 그래도 조금 따라갈만 하실 거예요. 8분의 1 범위는. 근데 매주 이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시다 보면은 자신감도 잃으실 수도 있고 또 페이스를 잃기도 쉬웁니다. 또 이 6개월간 거의 매주 똑같이 실제 시험과 같이 모의고사를 보는 거는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실전 연습은 한 2달 정도면 거의 충분합니다. 한 2달 정도 충분히 시간 배분 연습 가능하시고 한 1월부터 3월까지 본인의 진도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또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모의고사 범위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4분의 1 범위로 들어가면은 4분의 1 범위를 내가 다 보지 못하고 시험에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령 내가 공부를 다 못해가지고 못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모의고사가 뭐 잘 못 쓰셨겠죠. 잘 못 쓰셨을지라도 그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결국 6월 달에 있는 실제 시험에서 가장 제일 좋은 점수, 자, 3월, 4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있으면은 실력을 이렇게 끌어올리셔가지고 6월 달에 가장 최적의 실력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실력이 처음에 올라가셔가지고
슬럼프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자만하신 분들도 가끔 제가 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8분의 1, 4분의 1 범위가 해독하기에 나쁜 범위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1월달, 2월달에 8분의 1, 3월달에 4분의 1, 요 범위가 스케줄 짜기에도 나쁘지는 않아요. 해독하기에도. 하지만 너무 그거에 나를 맞추지는, 본인을 맞춰가지고 무조건 4분의 1 범위를 내가 하고 넘어가야지, 이거에 딱 정형화 시키지는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기본에 충실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시험 문제가 유형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처럼 약간 논문형 문제가 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좀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시험 자체가 약간 이슈가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암기형 문제가 출제되는 이런 분위기는 좀 더 그래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범위를 넓힐 게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더 기본에 충실하셔가지고 정말 내가 꼭 암기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것만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뭐 어떤 교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교재를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 한 권만 딱 과목별로 한 권씩 만드시는 거예요. 한 권씩 만들고 뭐 서브를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단권화 과정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단권화 과정 필요하고 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가시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이 지금은 논문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자, 무슨 학자가 되기 위해 아주 어디 이상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논문을 가져와서 공부하신다든지, 물론 이해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 건데 지금은 시기상 그렇게 공부할 시기는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매년 불합격하는 수험생분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시중에서 좀 괜찮다고 하는 수험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괜찮다라고 하는 웬만한 동영상 강의든 뭐 인강이든 다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강의를 뭐 이 선생님한테도 듣고 저 선생님한테도 듣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도 듣고, 그러니까 강의랑 책만 잔뜩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그야말로 강의는 합격을 이르게 하는 어떤 이렇게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 합격에 이르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 공부 시간을 최대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2월이 거의 다 끝났죠. 지금 강의 듣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자기 공부하셔야 되고, 책도 막 이 책 저 책 물론 약간 보충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다양한 책들 보시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교재들은 다 어떤 교재이든 간에 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모의고사 보시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의욕이 강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쉼 없이 매일 공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부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장기 레이스. 자, 관세사 2차 시험은 단기 레이스가 아닌 마라톤처럼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재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지쳐요. 어느 순간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에 대해서 휴식을 좀 가져가면서 공부를 하셔라. 뭐 그렇다고 노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재충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스로에 대한 보상을 하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시간 단위, 뭐 분까지는 그렇지만 계획을 세우기. 자,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회독세에 대해 계획을 굉장히 세분화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매일 시간대별로 공부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 단위에서도 시간대별로 광업별, 진도별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진도가 안 나간다,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짰다, 그러면 계획을 바꾸세요. 무리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했던 뭐 월, 화, 수, 목, 금 1회독을 하려고 했는데 월, 화, 수까지 갔는데 반도 못 봤다, 그러면은 아, 이번 주는 날라갔네 라면서 목, 금 낭비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공부 스케줄을 관리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계획 짜시고,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하고 기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이 공부를 할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정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반드시 재정립하셔가지고 스케줄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 주변을 의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은 무슨 주변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뭐 수험생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본인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결국에는 합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주변에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결국 본인 스스로와 이렇게 계속 치열하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더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결국에는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절실한 90명이 합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누구나 다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더 먼저 일어나서 누가 덜 무너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지가 결국에는 합격을 좌우를 하게 되니까, 너무 주변 의식하지 말고 같이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끼리 너무 경쟁하시지 말고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버팀목이다, 같이 가는 동반자다 라는 생각으로 유연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예민해지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남은 4개월 동안 마음가짐은 한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되뇌이시면서, 아, 내가 오늘은 요 7가지 중에 뭔가를 잘 빠뜨렸나?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채점평을 조금 분석을 해볼 텐데,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무역실무 채점평을 좀 분석을 해볼 건데, 뭐 타과목도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험장에서 너무 이게 긴장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A를 물어봤는데 B를 쓰는 경우도 있고, B를 물어봤는데 C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관세법 50점짜리 문제를 너무 긴장한 나머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쓰다가 모두 X를 치고 다시 문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잘못 읽는 거죠. 꽈락 나올 뻔 했지만 다행히 무역실무에서 점수가 높게 나와가지고 다행히 전체 평균에서는 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시험 답안지를 딱 받으신 다음에 막 주변에서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써내려가시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최소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정말 이것도 뭐 너무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필요하다, 너무 암기 위주다 라고 채점을 한 평이 있는데,
지금이랑은 조금 안 맞는 채점평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시험 문제는 보면은 거의 암기해서 쓰는 답안이 실질적으로도 암기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걸 물어보니까 이거는 조금 옛날 채점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자, 시간 배분 차원에서 이거 약간 시간이 좀 뭐 간혹 문제의 본질과는 상이한 내용을 방대하게 서술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이제 채점평이 있는데, 이게 물어보는 것만 써라 라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건 좀 과목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무역 실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무역 실무잖아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내가 아는 내용을 웬만하면은 많이 기술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더 그래도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글씨에 대한 채점병도 있는데요. 필체가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본인도 모르게 점수가 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언젠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알아볼 수는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글씨를. 예전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같은 시험은 그런 그 종류의 우리 뭐 3대 고시 있잖아요. 그런 고시의 경우에는 글씨를 못 쓰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글씨가 깔끔하면은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게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 매일 똑같은 것만 채점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채점위원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0.1점, 0.2점, 0.3점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아주 예쁘게 쓰면은 유리하죠.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알아볼 수는 있게끔 서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채점평은 한 이 정도 또 이제 마치도록 하고, 자, 관세법. 관세사의 꽃이죠.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관세법은. 수험생분들이 1차 관세법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하세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약간 부담스러운 과목,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렵고 가장 까다로운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가장 무게감 있는 과목이 관세법이고요. 그리고 암기 분량도 굉장히 많고 구조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가시면서 유기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 목차, 키워드, 내용 중심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관세법 선생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질문한 내용 외에 관련 규정은 최대한 간략히 언급하시고 분량 조절에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환급특례법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간을 내 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세법과 마치 무역실무에서 대외 외환을 따로 떼어가지고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듯이 환급특례법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고시 내용도 되게 구체적으로 또 실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환급특례법 관련된 고시도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HS죠. 관세율표 및 상품화. 자,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학습 범위 경계가 뚜렷합니다. 1류부터 97류.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죠.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기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또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정말 암기가 필수인 과목입니다. 뭐 타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방식을 정말 오감을 다 이용하셔서라도 암기식을 만드시든 어떤 방법을 이용하셔서든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암기식에만 기대시지는 마시고 또 분류 체계, 분류 기준, 통칙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율표 같은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이제 이 물품이 어떤 HS 코드로 분류가 되는지 이러한 사례의 적용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HS 코드를 잡아가는 HS 코드를 찾아가는 그런 사례형 문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 적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답안의 내용 역시 타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율표 및 상품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 배분보다는 자신이 아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기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관세평가. 자,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아예 법 자체, 고시 자체가 개정이 됐고 개정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시험에 출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범위가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WTO 관세평가 협정을 기초로 관세법 등 국내 법령을 이제 법원으로 하고 있고 타 과목에 비해서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으나 되게 사례적인 내용, 어떤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은 풀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암기는 되어야 되고 사례형, 계산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실 경우에는 점수가 너무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좀 리스크가 있는 과목이 관세평가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쟁점을 먼저 파악하시고 근거, 조항, 판단 등 자신만의 서술 방식을 딱 만드셔가지고 어떠한 정형화된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서술하시는 연습이 필요한 과목이 이제 관세평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개정이 많이 됐어요.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개정 내용도 모두 체크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역실무. 굉장히 방대한 양의 과목이죠. 일단은 기본 이론서 이해는 기본이고 이제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해할 부분이랑 암기할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역실무는 이해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타 과목에 비해서 이해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약의 어떤 너무 원문 그대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가 암기해야지 라는 마인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 내용을 내가 아는 방식대로 풀어서 서술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선점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에게 가장 잘 읽히는 교재로 너무 긴 교재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딱 떨어지는 교재, 자신한테 잘 맞는 교재를 딱 단권화를 하셔가지고 그 교재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자, 지금 협약과 규칙에서 문제가 대부분 많이 출제가 되죠. 한 70% 가까이 출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론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인 문제는 목차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협약이나 규칙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 어떠한 테마, 주제별로 묶음, 그룹핑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모의고사 활용 방법 자, 모의고사를 대하는 일단 자세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막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라는 것보다 남은 4개월 정도 기간을 봤을 때는 약간 좀 정신적인 무장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모의고사는 당연히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이고 연습은 항상 실전처럼 해야지 실전에서 약간의 압박을 좀 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모의고사에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쩌라는 거냐? 실전처럼 그 모의고사를 푸시되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담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자, 그리고 자료를 모의고사 모범 답안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답안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한다기보다는 이 답안은 이러이러한 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참조하셔가지고 자신의 자료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게 모의고사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평 같은 경우도 이제 강평 듣는 이유는 이제 답안의 내용을 다시 읽거나 뭐 출제자가 그러니까 답안의 내용을 이제 다시 읽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출제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문제를 출제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답안이 구성이 되는가, 그러한 내용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목차 구성 및 테마별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각 파트별 테마별로 문제의 목차 구성,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해당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게 암기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냥 그대로 공부를 접으셔라 라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단권화를 하시면서 채워나가시고, 또 모의고사를 보신 다음에 그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도 답안 작성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드시면은 또 그 부분을 책에다가 또 이제 넣으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4개월 합격 전략 이런 뭐 내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뭐 채점평, 과목별 공부 방법, 모의고사 활용 방법보다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공부 범위를 더 이상 넓히지 마시고 하루의 공부 시간, 마감 시간을 일정화하시고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시고 주 1회는 꼭 휴식을 가지시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주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시간 단위 계속 세분화하셔가지고 계획 수립하시고 기계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계획이 만약에 틀어지면은 그 계획을 계속 수정하셔가지고 현실감 있는 계획으로 세우시고 또 주변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와의 싸움이다라고 계속 스스로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절실한 90명이 결국에는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월도 다 가고 3월, 4월, 5월 날씨 조금 따뜻해지다가 살짝 더워질 때쯤 되면은 바로 시험입니다. 3월, 4월, 5월, 6월달 임박하시면은 슬슬 이제 공부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시험이 임박해지면은 그만큼 긴장도도 높아지고 굉장히 어떤 공포감 같은 것들이 이제 엄습해 오기 때문에 점점 막판에는 오히려 공부가 더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가지시고, 실질적으로도 시험 보기 하루 전날 공부 잘 안 되거든요. 정말 하루 이틀.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험은 6월 1일이다. 6월 1일 날 시험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정말 내 인생에서 모든 걸 다 걸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3달이 알차게 보내신 분이 결국에는 합격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 2차 합격 전략, 4개월 합격 전략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